찜닭은 그 구시장이라는 곳에 안동 이제 중앙부에 구시장이 있고요. 구시장에 찜닭 골목이 있습니다. 그때 보셨죠? 네네. 완전히 찜닭 쫙 있는. 한 20여 개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눈에 딱 보이는 것만 20개 정도 보였는데. 게다가 또 그 상표 등록을 다 해가지고 비슷한 마크를 쓰고 있고요. 마치 강경의 그 맛깔젓 그 똑같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쓰는 것처럼. 거기를 찾아가시려면은 만약에 자동차를 가지고 오셨다면 6시에 공무원들 정식 퇴근 이후에 안동시청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안동시청에 주차하시면 걸어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저희 한 10몇 분 걸었나요? 10분도 안 걸었던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돈도 안 받았었잖아요. 네. 그리고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었던. 네, 시청 본관 경비원 아저씨한테 도와달라고 하고선 1층 화장실을 쓸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가격대는 우선 거의 비슷하고요. 양도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집마다 약간 좀 묘하게 다르긴 합니다. 네. 그래도 시장 현대화 산업을 통해가지고 많이 깔끔해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안동찜닭 먹으러 갔었을 때는 진짜 동대문점 닭 한 마리 그런 집 느낌. 동대문 닭 한 마리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거기도 한번 화재 한번 나고 나서요. 싹 정비가 됐거든요. 언제적 진짜 쌍팔년도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제 홈게임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또 좀 예로 들려고 했던 게 피막골 얘기하려고 하다가 피막골도 완전히 바뀌었지. 네, 피막골도 완전히 없어졌죠. 네, 근데 그 고인분들은 그걸 이해하실 거예요. 그 옛날 그 피막골이나 옛날 닭 한 마리 지저분하게 모여 앉아 있는 그 느낌 생각하실 그 와중에 2층도 있는 지금도 2층 남아 있는 곳들이 있는데 2층까지도 가서도 막 먹었었는데 근데 거기도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뭐 3대 천왕에 나온 집도 있고 막 1박 2일에 나온 집도 있고 다 있어요. 집집마다 뭐 하나씩 붙여놔가지고 안 유명한 집이 없고 TV에 안 나온 집이 없는 그런 분위기죠. 근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 캐러멜이랑 간장으로 해가지고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안동찜닭의 핵심은 그래도 칼칼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달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당면 좀 괜찮죠. 근데 이게 다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고, 양이 확실히 많아요. 하여튼, 우리 옛날 서울에서 한창 막 찜닭이 전국적인 유행이어가지고, 프랜차이즈 찜닭이랑은 뭔가 달라요. 색깔도 조금 더 안동이 좀 더 진한 것 같기도 하고 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닭이 더 야들야들한 느낌이 들고요. 육질도 더 좋았어요. 그냥 일반적인 가게에서 안동찜닭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제가 지난 파일럿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냉장고에서 콜라 PT가 하나가 사라지거든요. 콜라를 졸여가지고 그 안동찜닭과 같은 그런 맛을 좀 대신하는 그 맛을 빨리 내기 위해서 콜라를 쓰는 것 같긴 해요. 둘이 갔는데 거기가 이제 한 마리랑 한 마리 반을 팔거든요. 아마 우리 이제 둘이니까 한 마리를 주셨던 것 같긴 한데 이거 보고 양 보고 이거 둘이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먹었죠. 다 먹는 성공했죠. 게다가 밥까지 비벼 먹었죠. 네네네. 게다가 안동 소주도 드셨죠. 네, 저 혼자 마셨지만 일단은 안동 소주를 부르는 향이 났어요. 냄새가. 처음에는 25도짜리를 할까 하다가 양념 향에 짙은 그 느낌이 이건 좀 도수가 센 걸로 마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40도로 바꿨는데 제 나름대로는 맞다. 40도 드셨죠. 네, 성공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양념의 강도와 술의 도수도 이게 조금 차별화가 돼야지 내가 지금 안동찜닭을 안주로 술을 마시고 있구나 이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기에는 일반 소주는 너무 밋밋하고 25도짜리도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강한 술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혼자 마시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장단 안 맞춰주면은 몇 잔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양 대신 질 이렇게 해서 안동 소주 40도짜리를 주문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제 모습이 너무 맛있어 보였는지 옆 테이블에 있는 분들도 안동 소주를 주문해서 드시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동 찜닭 생각보다 빨리 나와요. 이게 보니까 따로 다 준비를 해놓고 있었던 것 같고. 나름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여러 개의 냄비를 오가면서 한 테이블에 올라가야 될 걸 조리하는 시간은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손님들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 맞춰가지고 거의 5분, 10분 단위로 그냥 계속 안동 찜닭이 제공될 수 있게끔 그렇게 타이밍 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마리랑 한 마리 반 딱 두 가지 양도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랑 그 레시피도 딱 어느 정도 규격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조리 보조해 주신 분이 양념 같은 게 더 많이 들어오니까는 아예 그걸 버려버리고 새로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포장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포장도 많이 해갔는데 포장할 때는 익은 걸로 주지는 않고요. 안 익은 걸 주셔가지고 소스랑 따로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 먹어야 되긴 하고. 그러니까 밀키트 형태로 주시는군요. 네. 그렇게 많이. 저처럼 요리 못하는 사람은 맛이 재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포장하는 건 저한테는 무리인 것 같고요. 가서 열심히 먹어야 되거든요. 사실 안동 소주는 전통주를 좀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연사가 있으면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마시는 건 희석식 소주 주정에다 물 타서 나오는 건데
안동 소주는 이 증류식 소주거든요. 근데 이것도 증류식 소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안동 안에서 나오는 안동 소주라고 불리는 게 뭐 20여 개 정도 가까운 전통주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마시게 되는 안동 소주가 명인 안동 소주나 사실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만나게 되는 안동 소주 브랜드는 두세 개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서울에서 못 마셔본 안동 소주를 마셔보고 싶었는데 시장에서 편하게 하시는 거라 가지고 평소에 마시던 걸 마신 거라 그게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도 안동에서 안동찜닭과 안동 소주로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는 게 나름대로는 의미 있고 좋았어요. 후식으로 먹으려고 했던 게 이제 안동에 그 맘모스 빵집이라고 또 유명한 빵집이 있거든요. 네. 분명히 검색했을 때는 영업시간이어서 영업시간인 줄 알았는데 문이 닫아져 있더라고요. 그 영업시간을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걸 안 지켰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네. 저희가 이미 늦게 갔어요. 그쵸, 그 시간 자체가 보통 그런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 이미 8시쯤 되면 다 문을 닫는데 8시 반에 갔었나요? 8시 20분에 갔었나요? 그쵸. 그러니까 문이 이미 닫히고도 남아서 시간이긴 하죠. 안동 이제 맘모스 빵집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게 이제 크림치즈 빵. 그게 유명하고 분위기가 성심당, 이성당 그 다음 급으로는 봐주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안동 맘모스 빵집은 이제 빵순이 빵돌이 분들한테는 아주 유명한 빵집이긴 해요. 그리고 거기 빵들이 특징이 좀 실하다. 무게부터가 좀 약간 다른 느낌이고 안에 든 것도 막 크림치즈 빵도 진짜 크림치즈가 엄청 가득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 안동 오면 한번 먹을 만한 빵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그 안동이 관광 거점 도시예요. 선정되자마자 코로나 난리가 나가지고 빛을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국제 관광 거점 도시가 인천하고 부산이 경쟁을 하다가 부산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관광 거점 도시가 4곳이 지정이 됐는데 전주, 목포, 안동, 강릉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찜닭집 좀 기다렸었는데 그 전에 그 점심때만 하다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늦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앞에 한 팀인가 두 팀이 있었었죠. 그리고 또 안동이 축제도 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수 축제, 최우수 축제, 뭐 대한민국 대표 축제, 막 그다음 뭐 글로벌 축제 이렇게 돼 있는데 글로벌 축제로 넘어간 게 이제 보령 머드 축제가 그렇고 진주 그 유등제도 그렇고 안동 탈춤 페스티벌도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 축제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라도 쪽에는 이제 김제 집행선 축제가 대표 축제였다가 그것도 글로벌 축제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탈춤 페스티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KTX가 좀 큰 역할을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KTX 이음이 개통되면서 안동 관광객들이 상당히 는 것도 맞는데 대신에 거기에 이제 비례해가지고 안동에서 머무르시는 분이 좀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KTX가 진짜 많이 변수로 작용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게 진짜 더 나아가서 부전까지 3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중앙선 KTX가 생기면 또 어떻게 작용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맞다. 안동이 또 그 땅이 워낙 넓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관광지들이 몰려있지가 않아요. 경주처럼 좀 몰려있으면 괜찮은데 그 넓은 데에 다 떨어져 있어요. 지금은 지폐가 바뀌었지만 옛날 1,000원짜리 뒷면에 나와있던 도산서원 네네. 하회마을과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도산서원인데 도산서원은 안동 거의 북쪽 끝에 있고요. 하회마을은 안동 서쪽 끝에 있고요. 다 그런 식이에요. 다 다른 동네군요. 이거. 네. 그 다음에 봉정사는 또 동북쪽 끝이고요. 그 다음에 한창 또 미스터 션샤인에 나와가지고 유명했던 정원인가 거기는 또 남쪽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곳이 안동이거든요. 그게 좀 이제 관광 안동의 약점일 수도 네. 있다는 거네요. 차를 가지고 와서 돌지 않으면 안 되는데 KTX가 발전하면서 당일치기 코스로 오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안동을 깊게 보지 못하고 네, 볼 거 하나만 그러네요. 보고 가버리게 네, 되는 그렇죠. 일들이 벌어진다. 시내만 딱 찐땅만 드시고 가시거나 그래서 좀 강조하고 있는 관광지가 월영교예요. 그냥 인공다리예요. 안동댐 앞에 강 유역이 좀 넓은 곳에 이제 설치한 인공다리인데 거기 조명을 잘 해놨고 월영교를 넘어가면은 안동 민속촌을 만들어놨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곳이냐면 안동댐이랑 이마댐 건설하면서 그 수몰 지역이 생기잖아요. 네. 수몰될 고택들을 거기로 옮겨 지은 거예요. 아. 한옥은 그 조류식이다 보니까 옮겨짓기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안동 민속촌을 이제 마련한 거고 건너갈 수 있는 다리로 만들어 놓은 게 월영교인데 조명을 잘 해놨거든요. 참고로 월영교가 그 말씀드렸던 헛제사밥 유명한 집들이 그 근처에 있습니다. 아, 네, 그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헛제사밥 먹고 싶으면 월영교 근처로 가야 되는 네, 거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를 가장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도산서원이랄지 지금도 하회마을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월영교를 훨씬 더 많이 강조하는 느낌? 그 이유 중에 말씀하셨던 대로 KTX 타고 많이 오셨을 경우에 그냥 가볍게 갔다 올 수 있는 곳은 솔직히 월영교와 헛제사밥 그 다음에 찜닭 아니면 그 민속촌 그 안동댐 정도가 그냥 임천각
또 이제 유명한 곳인데, 근데 임천각은 지금 이제 공사 중이어가지고요. 근데 결론은 진짜 안동은 지금 우리가 안동도 거의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지만 안동은 진짜 시식코너에서 우리가 그냥 좀 소세지 큰 소세지나 만두 그냥 하나 정도 먹었다. 이제 안동은 이제 다시 한번 맘 잡고 한번 각 잡고 한번 가야 된다. 안동 이제 도시재생도 하고 있는데 옛날 그 안동 구역 중심으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안동 구역도 지금 문화공간으로 지금 바꾼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동역 급수탑은 등록문화재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전차대는 남겼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운영은 안 하지만 남아 있는 곳이 저기 충남 서천의 장항이거든요. 군산 가면은 장항도 아마 네네. 다리만 건너면 가니까. 장항은 그 산책로에 그 전차대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안동도 그렇게 좀 남겼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전차대가 워낙 큰 거라 해체하면은 그만큼의 부지를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죠. 아쉽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역 건물을 좀 남겨서 문화공간을 만들 것 같고 그 역광장 앞에 그 진성의 그 안동역에서라는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 다 아는 네네네. 노래거든요. 네. 그 노래비가 있죠. 마치 정읍성공 하면 송대관에 해뜰날 있는 것처럼 송대관 아저씨 고향이 정읍이거든요. 안동이 또 어떤 곳이냐면 소설의 배경 그 논란의 소설 그 내게 거짓말을 해반가? 그 외설이냐 막 소설이냐 한참 네네. 논란이 됐던 소설인데 그 여주인공이나 남자 주인공이 만들었던 곳이 안동역이에요. 안동을 썼던 이유가 완전 전통적인 곳, 보수적인 곳. 그런데 그런 외설 같은 행위가 안동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안동을 그 장소 잡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저는 찜닭을 먹고 맘모스 베이커리가 문 닫은 것을 보고 시리에 빠져서 풀빵을 하나 씹어 먹으며 맞다. 네, 기차를 타러 안동역으로 갔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 밤 돌아와서 무사히 잤고 본인은 다시 영주로 돌아가서 게스트하우스에서 1박 후 다음날 아침 일찍 일정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죠.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그 이후에? 영동선이라고 이제 영주에서부터 봉화, 그다음에 그 억지 춘향, 네네네. 그다음 환경 쪽 아시는 분들은 좀 한창 이슈가 됐던 곳인데 그 석포라는 곳이 있어요. 봉화 석포가 그 영풍 재련소가 있는 곳이죠. 네. 그 낙동강 상류여가지고 그 중군속된 물을 그냥 그대로 방류한다 해가지고 한참 난리가 났던 곳인데 석포, 그다음 철암. 옛날에 그 장성탄광 있던 곳, 그 다음 이제 도계 해서 동해까지 올라가는 영동선 타고 갔고요. 한 1시간 있다가 다시 태백선 타고 이제 내려와가지고요. 태백, 고안, 사북 지나서 영월 지나서 제천까지 간 다음에 제천에서 또 충북선 열차를 타고 충북선 가면 제천 다음역 3탄 이쪽이 그 설경구 아저씨의 박하사탕 나 돌아갈래. 거기가 충북선 3탄 계곡이에요. 다들 강원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구나. 네, 거기가 충주랑 제천 경계입니다. 산세가 험한 곳이죠, 거기. 네, 대전까지 왔고 이제 대전에서 또 열차 타고 전주로 들어왔죠. 그냥 열차를 질리도록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탄소 저감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라고 그랬는데 일부러 탄소를 발생시킨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은. 거기서 좀 변명을 하자면 제가 이래봬도 또 탄소 중립 쪽도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를 나 혼자서 자가용을 산다고 생각을 하면 대중교통은 노테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에 저는 그냥 숟가락을 얹은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차 요금도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래저래. 무궁하다 보니까 영주에서 동해까지 제가 열차를 한 3시간 정도 탔는데 10,000원이 안 나왔고요. 그래요? 네. 되게 그다음에 저렴하다. 동해에서 제천도 3시간 정도인데 10,000원이 안 나왔고 제천에서 대전이 2시간 반 정도인데 10,000원? 야, 그럼 이래저래 거리로 따지고 보면은 기름값하고 자동차 상각 비용에 뭐 톨비 등등 따지고 나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다녀온 거 맞네요. 비교는 안 되죠. 탄소 저감뿐만 아니라 재정 저감까지 했으니까요. 키로수에 비하면. 네, 그렇죠. KTX가 아니기 때문에 차창 밖으로 보여지는 풍경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나름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동선을 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기찻길입니다. 철도 여행에 관심 있는 분들 들어봤을 뭐 오트레인, 네, V트레인, 뭐 있잖아요. 뭐 백두대간 협곡열차. 네. 거기가 바로 영동선이에요. 그 낙동강 상류 협곡을 다니다 보니까 기차 경치는 좋죠. 팁이 있는데 승부라는 데가 있거든요. 승부역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역, 한 평짜리 역 해가지고 유명한 곳인데 승부까지는 동해 가는 열차 기준으로요. 기차 진행 방향 오른쪽이 경치가 좋고요. 승부 지나서는 왼쪽이 경치가 좋더라고요. 다 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쵸? 다음에 제가 그쪽 열차를 타게 되면은 전화를 해서 어디 앉아야 되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부터 영동선인지 동해선인지 태백선인지 그쵸? 헷갈리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제 굉장히 우리 한 4시간 가까이 그러니까요. 떠들었는데요. 이게 방송이 진짜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통편집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저희 컨닝 안 하고
있는 날 것 그대로 저희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들 다 털어놨던 내용이라 상당히 거친 방송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차를 신나게 타보고 싶었던 인프피에 말려 들어간 인팁과의 6시간 여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내용이고요. 영주와 안동을 6시간 동안 신나게 돌아봤다는 거. 네. 오늘 그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저는 낚은 게 아니라 인팁을 어여삐 여겨서 줍줍이라기보다는 이걸 보여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좀 더 기분 전환이 되지 않을까? 전 나름 감동 나누고 싶어서. 찜닭을 물려주어서 그냥 기뻤다. 그걸로 이제 모든 것은 끝이 좋으니까 좋았다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석구석 가본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그랬는데요. 다음번 녹음 정도를 해봐야지 이 방송의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파일럿을 해보고 나면은 1회를 뭐 해야 될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가 나온 거지 방향성 아직 나오지 네.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뭐 들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런지 재미가 있을런지 그러니까요.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될 때까지 해보는 걸로. 다음에는 순천 여수 하시죠? 네, 뭐 순천 이야기. 네. 그러면은 영주 이야기에 이어지는 재미있는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언급했다시피 철도청 관사청, 시절에 네. 5개 그 지역 철도청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경남 쪽이 부산철도본부랑 경북광원이 영주철도본부였다면 호남철도본부가 순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순천이랑 영주는 비슷한 부분이 많고 남아있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네, 비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리해서 영주 찍고 안동 찍은 것처럼 봐서 밤에 미친 척하고 여수 밤바다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때 도전 뭐 몇 시간 만에 한번 2도씩 끊어보기 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저 그 다음날 충남 예산 가야 돼요. 예산이 확보가 되셨나요? 예산이 확보돼서 예산을 가는데 이게 제가 다시 전주로 복귀할 거잖아요. 전주에서 예산을 한 번에 가는 교통이 없어요. 저 익산 가가지고 익산에서 다시 예산 가는 기차 타야 되거든요. 약속 시간까지 도착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됩니다. 자, 그럼 이번 방송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광고 들어갑니다. 전주에서 가이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전주 한옥마을, 전주 근현대 백령길, 전주 구성 따라서 한 바퀴. 저와 함께 놀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 메이커스 가셔가지고 하루 여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주를 치시면 5월에서부터 7월까지는 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 중간에 당춘전 하시라고 전주 명물 초코파이고요. KTX라지 고속버스, 시외버스 이렇게 대중교통 타고 오신 분들은 탄소 중립을 실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주의 비건, 제로 웨이스트 지역 내 자원순환 활동을 하고 있는 제비마트라고 가게가 있거든요. 거기서 대나무 칠도를 가져다가 이제 드리고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오실 때 대중교통 이용하셔가지고 탄소 중립까지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광고 끝.